50대 퇴직자들한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힘인 것 같아요. 힘이 없으면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힘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떤 힘들이 있냐면 재력, 능력, 구력, 자력, 체력. 체력이 뭔가요? 돈. 돈이 힘이에요. 맞아요. 돈이 힘이에요. 그다음에 능력은 뭔가요?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힘. 구력은 뭔가요? 구력은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구력. 자력은 뭔가요? 스스로 하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력이 어느 때 가장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인간관계에서 나중에 알게 돼요. 자력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뭐라고요? 체력.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힘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서 그 토대에 뭐가 있다고요? 몸이 있다. 나이가 먹을수록 몸을 깨우셔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몸을 깨우세요. 아침에 산책하다 보면 직접 뵙는 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어르신들. 젊은 분들 안 나와요. 어르신들이 열심히 아침에 자기 몸을 깨우는 것이 하루의 삶을 얼마나 충실하게 만드는 건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몸을 깨우셔야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혹시나 지금 이루지 못한 이 꿈이 현실로 전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함성을 들어주시니까 힘이 막 부쩍부쩍 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 드릴 부분이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래, 몸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몸 할 나이는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50 넘어가니까 기승전 몸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일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 어쩔 수 없이 몸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이제 큰아버님이 70대 정도 되셨는데 저희 집에 오시면 그 있잖아요. 그 3,000배 하는 거 불교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게 건강에 좋다고 계속 제 앞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분은 진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시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제가 그 모습을 봤을 때가 30대 후반 이때니까 미처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몸을 얼마나 챙기는 것들이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서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쩔 수 없이 이 몸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몸해서 내가 뭐 달라진 게 있어야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약골이 돼가지고 매일 침대에 누워서 이러면서 헤헤거리면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건강해졌는가, 내 삶이 얼마나 건강해졌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곁들여가지고 이 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야 될 게요. 2020년 10월 1일 제가 롯데마트 퇴직했어요. 그리고 2025년 10월 1일 남서울대학교 교수 됐어요. 정확하게 얼마 만인가요? 5년 만에. 5년 만에. 쉬운 뜰에 퇴직해서 57세에 교수로서 대단하죠. 이렇게 바뀌는데 몸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요. 근데 바뀌는데 중간에 보시게 되면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작가가 됐고요. 작가가 돼가지고 계속 책 쓰다가 2025년도에 식품유통공학과 박사. 작가하면서
박사과정의 학생이었고 이제는 교수까지 됐고 그것도 이렇게 강연을 오는 강연가. 맞아요. 그러니까 역할들이 다양해졌잖아요. 대부분 다 퇴직하면 모습이 어떤가요? 산에 간다고. 산을 가거나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뭔가를 갖다 열심히 이렇게 되는 게 이 퇴직자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그 퇴직하고 나면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제약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작가가 됐다가 박사가 됐다가 교수가 됐을까요? 제가 전 강의에서는 와이프 자랑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제 자랑을 좀 할게요. 제 자랑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변화시켜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자랑 많이 한다고 충분히 마시고요. 그래서 50대 퇴직자들한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힘인 것 같아요. 힘이 없으면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힘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떤 힘들이 있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5가지. 재력, 네. 능력, 구력, 자력, 체력. 재력이 뭔가요? 돈. 돈이 힘이에요. 맞아요. 돈이 힘이에요. 그 다음에 능력은 뭔가요?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힘. 구력은 뭔가요? 구력은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구력. 자력은 뭔가요? 스스로 하시는 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력이 어느 때 가장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인간관계. 인간관계에서 나중에 알게 돼요. 자력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뭐라고요? 체력.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힘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서 그 토대에 뭐가 있다고요? 몸이 있다. 그래서 몸에 대한 것들을 이 5가지 토대 내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50 이후에 퇴직자가 됐더라도 새로운 제2의 인생들을 갖다가 끌어나갈 수 있는 힘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몸, 이 썩어 죽을 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얻는 기본 바탕이라는 거 그 얘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재력에 대한 얘기, 할 얘기 진짜 많죠. 할 얘기 돼. 근데 뭐니 해도 재력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한 문장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힘. 이게 재력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윗세대들, 저희 어머니 세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교육에 늘 열애받아요. 저희 할머니 세대 같은 경우는 저희 할머니가 이제 문맹이셨는데 글자를 모르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남자한테만 투입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게 바로 돈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력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은 시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자기가 퇴직 이후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힘을 갖다가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재력을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너무 돈 한다고 하는데 삶의 자격증인 것 같아요. 이게 자격증이 있어야지 쉽게 말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죠. 특히 자녀들한테 자식이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 그러면 요즘은 너무 많이 해서 탈이기도 한데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 그러면 그건 가슴 아픈 상처로 남잖아요. 마찬가지로 재력은 그래서 삶의 자격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의 가장 큰 재력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할 수 있는
자격. 이게 재력입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돈이라는 걸 돈돈돈하면서 벌어가는 거예요. 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돈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이 자격증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하고 싶은 사람과 할 수 있는 시간에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돈이 가지고 있는 힘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만이 다음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어서 길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능력은 뭔가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인데 이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이 과거에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 대학의 졸업장이 그 역할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 때만 되더라도 졸업장이 있으면 취직이라는 걸 쉽게 해서 사회에 참여가 가능하게 된 시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회적 참여할 수 있는데 졸업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뭘 갖추냐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들한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뭐냐면 네가 사회적 참여를 하기 위해서 졸업장이 아니라 네 안에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큽니다. 그래서 능력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능력을 키우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 뭘까요? 자격. 네? 스펙. 아니에요. 사람은 뭔가를 배우려고 그러면 움직일 때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들을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잘 몰라요. 젊을 때는 그것들을 잘 모르고 있는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몸이 움직여줬을 때 실질적으로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비로소 깨닫게 돼요. 네. 제가 2000년대 박사학위를 신청을 했을 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키우기 위한 것들. 그걸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아팠거나 힘이 없었으면 절대로 그걸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힘들을 갖다가 몸으로부터 해서 능력을 갖다가 키워냈기 때문에 사회적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을 받은 거예요. 박사학위가 있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수. 이 입장권이에요. 그러니까 교수가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박사학위라는 기본적인 입장권을 가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불가능한 게 교수예요. 이 부분들을 갖다가 키워낼 수 있는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됩니다. 이걸 언제 해야 된다고요? 50대에는 특히 하셔야 돼요. 50대에는 졸업장과 직장 생활의 경력 이외에 다른 능력들을 키워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키워내기 위한 것들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능력으로 작동하고 그게 사회를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능력의 종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능력의 종류들이 대부분 다 뭐 경력이거나 아니면 졸업장이었는데 요즘은 능력의 종류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를 들면 이제 김 부장 얘기를 한번 끊어볼까요? 김 부장의 형, 새 차, 차를 갖다가 착오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거.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사회적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자격증, 기술들, 이 부분들을 가졌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예전에는 스펙만 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사회적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능력에 대한 역할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구력인데 이 구력의 중요성을 갖다가 내가 언제 깨달았냐면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간이 내한테 주어진 시간들이 거의 없잖아요. 직장에 출근하고 그 출근한 시간 중에 제가 일했던 시간들을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거의 한 7일 일하는 시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와 하실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 생활 하셨던 저희 때 같이 직장 생활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그 정도를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7일 정도를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시간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갑자기 그냥 넘쳐요. 네, 넘치는데 이 넘치는 시간들을 어떻게 절차질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 나 오늘 뭐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다행스럽게 글쓰기라는 걸 해가지고 그 시간을 했었는데 그래서 시간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 걸 보니까 시간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루의 루틴을 정확하게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에 대부분 일어나고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그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행동들을 갖다 미리 정해놓고 그 행동들을 쭉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시간에 대한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구력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흉내냈죠. 어떻게 흉내냈냐면 혹시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혹시 아세요? 네, 작가. 유명한 작가인데 그 작가가 하루를 설계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매일 5시 일어나고요. 5시 일어나서 책 읽고 음악을 듣고 그다음에 글을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의 한 10km 정도를 갖다 뛰는 것들을 갖다가 매일 하더라고요. 그 하루를 자기 방식으로 통제하는 방법. 이 방법 때문에 제가 구력을 어떻게 했냐면 저도 지금 5시 일어나거든요. 5시 일어나서 명길대고등학교 그 옆쪽에 있는 아파트 사는데 그 아파트에서 나와서 바로 그 사거리 쪽으로 나와서 그 사거리부터 해가지고 뛰어서 배재고등학교 앞을 지나서 이마트를 지나서 그 위에 있는 고덕의 그 둘레길을 갖다 돌아서 상일동 끝까지 가서 거기서 갔다가 이렇게 뛰어가지고 오면은 7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7km 정도를 이렇게 뛰면서 하면 그게 한 90분에서 1시간, 2시간 정도 되는데 그렇게 와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책 좋았던 구절을 갖다 필사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입에다 볼펜을 물고 이렇게 읽고 입으로 저는 읽는다고 그러는데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글을 쓰고 그렇게 하게 되면 10시까지가 돼요. 그래서 이 10시까지 5시간 동안에 하루의 루틴을 완벽하게 지켜내려고 해왔고요. 이게 구력으로 작동해서 작가가 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나오는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했을 때 가장 애써서 했던 것들이 뭐냐면 걷더라도 뛰는 것만큼은 계속 해왔던 거. 이걸 하루의 루틴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지켜내는 부분들이 바로 시간의 통제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 구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바뀌는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체력.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래서 이 구력을 시간의 통제권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밑바탕의 힘도 역시 몸이에요. 이 체력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력이란 부분들이 삶의 3가지 속성으로 작동을 하고요. 이게 전 퇴직 후에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인간관계가 결국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들이라고요. 그 전까지는 직장 다닐 때는 몰랐어요. 직장 다닐 때는 같이 어울리는 협력하는 거. 협력하는 힘들이 내 삶에 거대한 힘으로 작동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자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놓고 보면은 얇고 넓은 인간관계들 속에서 그들과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것들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관계들이 퇴직하니까 싹 사라져 버리니까 하루에 혼자서 지내야 할 시간이 많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하고? 와이프하고. 와이프하고 신랑하고 한번 지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자력심이 없는 신랑들 있잖아요. 이거 흔히 아스팔트 위에 젖은 낙엽이라고 하대요.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퇴직할 때쯤이면 스스로 혼자서 뭔가를 하려는 자력적인 힘이 없으면 진짜로 아스팔트에 껌딱지예요. 딱 눌러붙어가지고 밖에도 안 나가죠. 밖에도 안 나가고 계속 붙어가지고. 근데 이게 손이 많이 가잖아요. 삼시세끼 차려줘야 되고. 퇴직하는 순간에
이제는 자력적인 인간이 돼야 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자력이 50 이후에 인간관계에 가장 기본 필수구나. 아, 어차피 혼자 살아야 된다. 홀로서기 해야지. 그래야지 와이프도 내 옆에 붙어 있는다. 아, 삼시세끼 차려달라고 그러면 와이프가 옆에 있을까요? 아니요. 짜증나지. 짜증나죠. 밖에 나갔다 밥 안 먹고 들어오면 돈 내더라고요. 저는. 진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밥은 먹고 지 왜 밥도 안 먹고 냐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뭐냐면 혼자서 그럼 들어와서 자기가 밥을 차려 먹었으면 그런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힘들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 요즘 세탁기도 돌려요. 세탁기도 돌리고 가끔가다 화장실도 청소하고 분리수거는 제가 당번이고요. 그리고 밥도 차리고 주말에는 애들 밥 해줄 때 제가 해요. 제가 요리 솜씨는 더 나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가 자력적으로 음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한다 그러면 집안 내 자력은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자력적인 부분들이 인간관계에 가장 작동한다는 부분들을 전 퇴직 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작 열심히 하는데 솔직히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직 와이프는 못마땅한가 봐요. 특히 안 되는 게 전등 끄는 게 안 돼요, 난. 근데 와이프는 무조건 전등. 불 껐어? 불 껐어? 불 껐어? 이 전등 끄는 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되고 여기서도 얘기하기 좀 그런데 화장실에서 앉아서 오줌 누라고 그래요. 그건 최소한의 예의다고 앉아서 오줌 누라는데 그런 부분들 화장실 청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놔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게 그게 자력적인 인간이다. 이런 자력들의 부분들이 퇴직 후에는 특히 크게 부각되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할 때는 저 솔직히 이제 임원이었으니까 비서들이 건강검진 다 예약해주고 나 극장 가고 싶다고 그러면 가족들 극장 가면 솔직히 극장 예약해줘요. 직장 다닐 때 지하철이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지하철 티켓을 처음에 와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현금 없이는 또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카드를 대라고 누가 옆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다행히 카드에 내가 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혼자서 살아가는 것들이 익숙치 않은 게 대부분 다 직장 생활하는데 나오면 혼자서 다 해야 돼요. 특히 50 이후에는 그게 없는 인간들은 인간이라고 표현할게요. 인간이 아니다. 자력적인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한테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돼 있고 인간관계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지 못하는 점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실 자력적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사회예요. 저는 그걸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제가 농협을 이제 거래하는데 농협에 그 민생 소비 쿠폰 나왔을 때 농협을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민생 소비 쿠폰 어떻게 하냐고 직원들 붙들고서 계속 그러고 있고 어떤 분들은 세금 내려고 그러는데 세금을 어떻게 낼지 몰라서 요즘은 세금을 그 자동으로 해가지고 다 듣잖아요. 그걸 못 내니까 거기 있는 분 불러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아침에 제가 10시에 딱 갔는데 할머니들 할아버지로 해서 농협에 꽉 찼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상하게 농협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농협에 이렇게 꽉 차져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자력적으로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그만큼 자력적으로 인간관계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지금 현재 사회 구조 내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들이 없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력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인간관계에 가장 주도적인 힘들도 작동한다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 자잘한 사소한 것들에 대한 이해력이 바탕으로 한다는 거 공감하시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이 자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것들은
기본은 체력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기승전 몸. 형 얘기 다 하다가 보면 그래 몸.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뭐가 달라졌냐면 운동을 하고 나니까 체력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들을 갖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힘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 몸에서 나온 것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치아 얘기였어요. 치아 얘기. 나이 먹고 고생한다. 빨리 양치질해라. 이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치과를 못 가요. 임플란트. 치과를 가면 임플란트 하라고 해요. 이런 것처럼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 근데 이 임플란트라는 게 그렇대요. 한번 임플란트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틀니까지가 가는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몸이 건강할 때 내 몸을 같은 걸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얘기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니까 이렇게 또 몸 하는 거예요. 삶의 기본이 그래서 50 넘어서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 것 중에 첫 번째 부분은 이제 퇴직하면서 몸도 아프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깨닫게 되었고 두 번째 부분은 역시 와이프가 암에 딱 걸리고 나니까 그 와이프 딱 걸리고 나니까 아 몸이라는 게 얼마나 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를 딱 알게 되더라고요. 그 와이프가 그 유방암이었는데 유방암 2기였어요. 2기였는데 다행인 건 뭐냐 다행인 건 2기였다는 거고 불행인 건 뭐냐면 전이가 됐어요. 이쪽으로 전이가 되잖아요. 네,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했고 이쪽에 절개 수술했고 절개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했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도 그 항암 치료 한 번 안 받는 것들이 그렇게 힘들어요. 세트가 4회 세트인데 8회를 했어요. 그래서 8회 동안 하니까 그 암 환자들 딱 보면 아시죠? 머리 다 빠지고 온몸에 있는 털이 한 털은 다. 그래서 그 와이프가 항암 치료를 받아가면서 그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몸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크게 지배하는가 두 번째 부분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퇴직하면서 첫 번째 깨달았고 두 번째는 아내가 암에 걸리면서 깨닫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하고 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루트 있잖아요. 이 루트를 아침마다 다니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몸의 기본적인 바탕을 켜놓지 않으면은 내가 결국은 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부분들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아마 지금 대부분의 50대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몸을 갖다 관리할 건가 시작점을 못 찾아서 대부분 다 지금도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제 생각에. 아니, 그렇게 돼요. 왜냐면 마음이 무거우면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돼요. 퇴직하고 나던데 퇴직한 날, 그날 밤부터 시작돼가지고 가장 처음에 온 증상이 뭐냐면 밤에 잠을 못 자요.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서 이게 내 몸은 침대 위에 있는데 내 마음의 생각은 30년 전으로 갔다가 저쪽에 출장 갔던 목포 쪽으로 갔다가 부산 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돼가지고 겨우 잠드는 게 해가 뜰 때 잠깐 잠드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낮에 몸은 더 무거워지니까 계속 침대에 또 누워있고 침대에 또 누워있었으니까 또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런 악순환이 스트레스부터 시작된 악순환이 몸에 영향을 미치고 그 몸이 악순환의 고리를 타면서 결국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퇴직 안 하셨다니까 말씀드렸다면 퇴직하는 순간에 신랑들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 찾으세요. 그 회복할 때 뭘 하시면 좋으냐면
그냥 손 붙들고 나가세요.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난 다음에 손 붙들고 나가세요. 손 붙들고 나가서 저한테 뛰세요, 몸으로. 몸이 고달프면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제가 뛰면서 깨달은 거 딱 하나요. 내가 뛰는 순간에는 나를 잊어버리는구나. 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뛰고 나면 새로운 내가 다시 소생해서 내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힘들을 내가 얻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관절이 아파서 못 뛰겠다 그러면 걷기라도 하세요. 몸을 움직여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삶의 기본적인 원칙을 몸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면은 몸이 살아나요. 네. 제가 가장 최애 프로그램 중에 폭삭소가수다라는 프로그램 좋아하시나요? 네. 폭삭소가수다에서 가장 최고의 명언. 그 예순이 엄마가 그러잖아요. 살아가다가 죽겠거든 네 몸을 고달프게 해라. 몸이 고달프면 마음이 편해진다. 신랑도 죽고 그렇게 해서 힘들고 죽겠을 때 자기는 물속에 들어가서 그 전복을 따라가면서 삶과 죽음을 오가는 그 고달팠을 때 자기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솟아났다. 그 얘기를 해주는 구절이 저는 가장 마음속에 남아요. 그래서 요즘도 마음이 힘들면 뛰어요. 7km 뛰고 난 다음에 마음이 복잡한 생각 들면 또 뛰어요. 뛰면은 뛰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다 사라지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들을 가장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요즘 뛰는 것들에 대한 우수성을 갖다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다음 연도에 이제 제가 책을 내는데 뛰는 거예요. 뛰는 것들을 통해서 내 몸을 마음을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쓸 만큼 나 뛰는 거에 대한 것들이 내 삶을 바꾼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퇴직자에서 그 비참하게 회사에서 팽당해서 나와서 퇴직자를 하는 데서 작가가 되고 작가에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들은 내 몸을 움직이게 했던 부분들이 작동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들이 결국은 내 생각을 깨우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깨우다 보니까 깨어있는 생각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지 삶의 방향을 잡고 싶었던 것들이 뭐냐면 책을 읽었어요, 저는. 책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니, 대부분이 어느 강연 자리를 가거나 몸까지는 잘 귀담아 들어요. 몸까지는 잘 귀담아 듣고 그래 맞다 하다가 책 얘기하면 고개를 싹 숙이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거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1년에 책을 한 권이라도 읽나? 제가 머릿속에 복잡할 때, 그러니까 마음속에 복잡할 때는 뛰어가지고 마음 생각을 변경하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고 싶을 때는 책에서 찾아요. 책에 누가 있냐면 나보다 먼저 살아갔던 사람들의 살아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이랬을 때 뛰고 나서 와서 책을 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50대 퇴직해가지고 제가 퇴직자에서 교수까지 가는데 첫 번째가 몸을 움직였다면 두 번째는 책을 읽은 거예요. 책을 읽을 때도 저는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도 읽고, 필사니까 손으로도 읽고, 낭독하잖아요. 입으로도 읽고. 그러니까 눈으로, 손으로, 입으로 읽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책 속에 가져가지고 나보다 먼저 살아갔던 사람들의 지혜가 내 안으로 와서 그래서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박사해라. 그래서 박사했고요. 그래서 책을 써라. 책을 썼고요. 교수해라.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책에 보니까 인생을 50 이후에 네가 50 이후에 내 삶을 주도권을 쥐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책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책 속에는 세상뿐만 아니라 나도 있더라고요. 네. 내 모습이 책을 읽다 보면 보여지더라고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이런 사람이었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것들을 책 속에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몸으로 읽는다고 얘기해요. 책을 몸으로 읽게 되면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건가가 그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앞에 기절할 텐데 글을 좀 쓰세요. 맞아. 글을 쓰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지식들을 갖다가 인풋만 했어요. 안으로 집어넣는 것만 열심히 해온 거예요. 아웃풋을 해본 적이 없어요. 쓰는 게 아웃풋이에요. 이미 안에서 꽉 차서 정리가 안 돼요. 많은 지식 얘기, 뭐 제 얘기 플러스해서 딴 사람이 했던 얘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책에서 들었던 얘기, 무수한 주변에서 했던 얘기들이 다 머릿속에서 차 있었는데 이게 아웃풋을 해주면 이 안에서 새롭게 생성돼요. 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내가 꺼내는 순간에 안에서 생겨요. 아까 능력 얘기했잖아요. 쓰는 순간에 능력이 생겨져요. 쓰는 순간에 능력이 생겨져요. 그래서 몸으로 쓰세요. 여러분들 잘 쓰겠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그거 한두 줄 그냥 쓰는 걸 하세요. 그러기 시작하면은 쓰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몸으로 달리고 몸으로 읽고 몸으로 쓰는 삶을 바꾸는 몸 원칙에 대해서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저를 50대에 저를 깨운 건 뭔 것 같아요? 몸. 꼭 놈 같아가지고. 놈이 아니라요. 몸. 이 몸이 저를 퇴직자에서 작가에서 박사로, 지금 이제 대학 교수로. 특별하게 대학자도 붙였어요, 제가. 대학 교수로. 제가 어렸을 때 꿈꿔왔던 삶이 대학 교수였거든요. 왜 그랬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 서울대학교의 구급 공무원이셨어요. 와, 하지 마세요. 구급 공무원이면 지금 공무원 월급도 작은데 얼마나 작았겠어요. 그리고 저희 형제가 6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셨어요. 10식구가 구급 공무원 월급 가지고 저쪽에 서울의 끝쪽에 하면 기름동이라고 미아리 고개 넘어가고 거기 돌산 밑에서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때 아버지 학교에 아버지 자극을 주겠다고 저를 이제 오라고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 갔는데 그때 그 교수님들 앞에서 아버지 쩔쩔매는 모습이 나도 나중에 그게 이제 머릿속에 지금도 남아있으니까 대학 교수가 하고 싶다는 그런 꿈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이 50대 후반에 제가 대학 교수라는 꿈을 그래서 고맙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기일이 7월 달인데 7월 달에 아버지한테 기일에 가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아버지 저 대학 교수예요. 제가 10월 달 돼가지고 그전에는 박사 지원했고 박사도 됐고 이 얘기만 했고 내년도 이제 2026년도 7월 기일 날 가서 저 양평에 계신데 아버지 저 대학 교수 됐어요. 이렇게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몸을 깨우셔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몸을 깨우셔야 돼요. 아침에 산책하다 보면 직접 뵙는 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어르신들. 젊은 분들 안 나와요. 어르신들이 열심히
그걸 가치라는 네. 하루 아침에 자기 몸을 깨우는 것이 하루의 삶을 얼마나 충실하게 만드는 건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몸을 깨우셔야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혹시나 지금 이루지 못한 이 꿈이 현실로 전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몸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저 몸을 외치면서 오늘의 강연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몸!